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잼튜브 우승렬입니다. 하이파이 로즈 앰프를 저는 잼튜브에서는 처음 다루는 것 같아요. 그 하이파이 로즈는 항상 스트리머, 네트워크, 또 이게 더 이전에는 원천적으로는 이 디스플레이 회사를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어느 선부터는 이렇게 좀 방향이 좀 정확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버라이어티가 생겨도 그 이제 틀이 잡힌 채로의 신제품 포트폴리오, 이렇게 좀 저의 주관입니다만 제 방향을 가고 있다는 생각. 사실 그전에는 이렇게 유익 주심 이렇게 유심히 들어보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회사 하이파이 로즈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때부터는 신제품이 나오면 제가 항상 들어보고 있습니다. 리뷰의 어떤 의미를 갖고, 이게 브랜드의 어떤 시그너처, 그 다음에 브랜드 정체성, 이런 것들이 확실히 생겨나 있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이파이 로즈 제품을 들으면서 하게 됩니다. 하이파이 로즈는 이 앰프 회사로서 이 방향을 잡은 게 사실은 그 180, 그 RA180이죠. 180부터였는데 그 제품의 이제 조금 현실화 버전이라도 할 수 있고, 주니어 버전이라고 표현하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180의 그 조금 옵션이나 약간의 그런 그 기능들을 좀 뺀 그런 제품으로 이제 만든 제품을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보는데요. RA280. 엄밀히 말하면 180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빼고 기능을 축소시킨 그런 주니어 버전이라기보다, 다운사이징 모델이라기보다 180은 아직은 좀 제 표현으로 하면 프로토의 형태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은 기능을 처음으로 만드는 단독 앰프, 하이파이 로즈에 스트리밍 이런 기능 DAC 하나도 없고 딱 앰프의 기능만 있는 채로 만든 최초의 앰프를 만들면서, 제가 보기엔 좀 너무 과한 것들을 많이 넣었어요. 앞에 디자인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의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설계들이 많았는데, 그 다음 버전을 만들면서 좀 더 현실화시켰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바로 오늘 살펴볼 RA280이라는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하이파이 로즈에 대한 얘기는 많이 설명이 되어 있죠. 하이파이 로즈는 그 기원까지 하면 디스플레이를 만든 회사였는데, 그걸 이제 오디오적으로 의미 있게, 또 사주의 그 오디오적인 어떤 흥미, 그런 관심 때문에 이제 이쪽까지 확장이 돼서 사업이 됐는데, 이런 거죠. 원래는 디스플레이, 아시겠지만 저희 롯데리아나 CGV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키오스크 구매를 하는, 티켓 구매를 하는 그 화면, 그 디스플레이 만들던 회사예요. 만들더니 아니라 지금도 만들고 있죠. 그게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 그보다 사실 더 사업 규모는 큽니다. 근데 이 디스플레이 기술을 처음에 묘하게 접합점이 돼서 오디오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적으로 저희 RS10 같은 제품을 보시면 이게 거의 15인치 가까운, 거의 모니터죠. 이 전면 배째를 거의 없게 만든, 아주 시원시원하게 만든 전체 패널을 다 굉장히 뛰어난 해상도로 만든 그런 제품을 만들면서, 물리적인,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의 어떤 기술적인 그런 물리적인 그 비디오 재현 기술과 이거를 영상을 이렇게 뿌려주는 그 뛰어난 디스플레이에다가 영상을 뿌려주는 기술을, 이런 걸 같이 접합시킨, 그러니까 그런 영상의 파일부터 눈에 보이는, 시청자의 눈에 보이는 그런 디스플레이 기기까지 이어지는 그걸 저희 이제 종종 매크로 스킴이라고, 이렇게 디스플레이의 매크로 스킴을 만들어서 유튜브와 OTT 시대가 올 걸 이미 예측했던, 사실 이런 것들은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하이파이 로즈가 잘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없던 무언가를 한다는 건 사실은 그게 새 브랜드를 론칭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걸 하려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틈새를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구현시키는 게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존의 그 기라성 같은 업체들 사이에 틈을 뚫고 나서. 여하튼 그런 거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다만 초기에 그래서 그걸 뚫기가 어렵기 때문에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많이 처음에 라이프스타일 제품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건 여전히 실험적인 단계였고 아직은 정체성을 갖기 어려운 단계였었던 그런 302 같은 제품들부터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게 앞으로
시장성이 높고 우리는 이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디스플레이하고 스트리밍 기술을 집어넣은, 그래서 RS, 참고로 로즈 제품이 한 지금 11개인가 되는데 하나도 단종시키지 않았어요. 초기부터 쭉 전 제품을 다 생산하고 여전히 전부 전 제품을 생산해서 여전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RS가 들어가면, R은 이제 하이파이 로즈의 R이고 S는 스트리머예요. 그래서 S가 들어가면 전부 스트리밍 기기들이에요. 거기에 DAC가 있던, 심지어 앰프가 붙어도 다 RS예요. 일단 스트리밍 기기가 있으면 다 RS로 들어가고, 그러고 이제 최근에 만든 그 뭐죠? 허브 같은 것도 있고, RSA라고 부르나? 하여튼 그 제품명은 좀 그게 좀 확장자가 길어진 그런 저 허브나 뭐 저 리더기들 이런 것들도 있는가 하면, 앰프를 단독 앰프로서의 기능만 딱 남긴 전용 앰프를 만든 게 바로 RA 시리즈예요. 첫 제품이 RA180이었고, 이게 이제 두 번째 하이파이 로즈의 11개 제품 중에 앰프는 이제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주니어 버전이 되는 280이 출시가 돼서 앰프 회사로서의 이제 하이파이 로즈가 조금 선이 좀 붉어졌어요. 그래서 180은 어떻게 그러냐면, 180을 먼저 만들고 그 앰프 기술을 그대로 넣은 네트워크 기능을 가진 RS520이 있었어요. 그 제품도 굉장히 저는 그래서 그걸 먼저 듣고서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언제 하이파이 로즈가 이런 앰프 기술을 갖고 있었냐 하고서 보니까 180을 먼저 만들고서 그 앰프가 그대로 520에 들어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하이파이 로즈 앰프가 보였던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흐릅니다. 180, 520, 280까지 지금 와 있는 게 이제 하이파이 로즈 앰프 기술이고요. 자, 그러면 그 기술이 뭐냐, 이걸 잠깐 살펴볼게요. 그 180도 그렇고 280도 전체가 스위칭 전원과 디클라 증폭을 하는, 그 입력부터 시작해서 신호가 들어와서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전체 구간이 전부 디지털로 되어 있는 앰프입니다. 디지털이 전 구간이 되면 뭐 여러 장점들이 있죠. 근데 한 회사가 그걸 다 만들게 되면 전체를 소위 노이즈부터 왜곡 보정을 본인들이 원래 설정한 대로 다 보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유감없이 발휘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국내 앰프 이런 우리가 7, 80년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앰프 회사들, 뭐 그 회사들도 뭐 스피커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땐 CD 플레이어도 만들었지만, 그런 맥이 좀 끊겨 있잖아요. 저희가 아는 뭐 오래전 뭐 태광, 인켈, 뭐 또 라이센스 했던 회사들, 그 회사들이 이제 이런 우리가 아는 하이파이 앰프 안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앰프가, 하이파이 로즈가 만든 이 앰프가 조금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국산 앰프,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든 이 앰프가 이제 하이파이 로즈가 얼마나 달리느냐, 이거에 좀 저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올 봄에 미넨페어에 갔더니 그 1층에 이제 여러 이제 부스들이, 굉장히 복합 부스들이 많이 나오는 곳인데, 가장 큰 부스 중에 하나가 하이파이 로즈 부스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았고, 거기서 이 제품을 처음 봤어요, 저는. 180도 같이 있었고, 그만큼 눈에 띄기도 하지만 아마 거기서 사운드를 들려줄 수 있었다면 하이파이 로즈의 280은 같은 무렵에 제작되거나 동급의 우리가 아는 브랜드, 해외 브랜드 제품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밀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외국인들이 들었을 때 잘 만들었다, 비주얼적으로 그렇고 사운드적으로 그렇고 이 인터페이스까지 그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눈에 띄었을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게 순 디지털로 흐르는 그런 앰프로 제작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거기 소자죠. 트랜지스터, 이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니까 FET라고 하는 이거를 일단 전원부와 D클래스 증폭 출력단에 그걸 굉장히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배치를 한 게 이 제품의 특징이에요. 일단 이 앰프의 어떤 품질을 결정짓는 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 FET, 전원부 쪽에는 실리콘 카바이드 FET라는 걸 썼는데, 이게 내열성이 대단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자체 발열을, 그러니까 외부의 열에 강하기도 하지만 발열이 얼마 안 나요. 열이 별로 안 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사실은 트랜지스터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스위칭 전원을 일으키는, 스위칭을 하는 그런 FET로서 그런 소자 특성이 뛰어나서 열이 안 나면 대단히 안정감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도 있고,
왜곡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파워 팩터 코렉션, 그 PFC라고 하죠. 전원부에서 일어나는 오류를 자동 수정하는, 제가 아까 디지털을 이렇게 보정하는 장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풀 디지털 앰프인 경우에 그런 회로를 탑재했어요. 회로 보정을, 왜곡을 막을 수 있으면 노이즈 자체는 기본적으로 같이 차단할 수가 있어요. 노이즈 레벨을 낮출 수도 있고. 그게 사실 디지털 전원, 스위칭 전원의 장점입니다. 근데 잘 만들어야 돼요. 역시 FET의 그 소자 특성이 서로 동일해야 되고, 그런 걸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일단 지금같이 그런 그 실리콘 카바이드 FET를 썼다는 거, 전원부에. 그렇게 하고 출력단 쪽은 사실 이게 좀 더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이제 쓴 트랜지스터가 GaN이라고 해서 질화 갈륨, 뭐 질산화 갈륨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방식 자체가 전압을 굉장히 포화시킬 정도로까지를 쭉 고전압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시그널이 들어오면 그걸 한꺼번에 아주 대량으로 방출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늘 이렇게 흐르다가 갑자기 과전류가 들어오면, 과대 신호가 들어오면 그거에 빨리 반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A클래스 동작 만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항상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놔가지고 빠른 신호에 빨리 대처하는 거, 이게 사실은 앰프가 원래 신호에 얼마나 순도 있게 대처하느냐의 관건인데, 이 하이파이로즈 280, RA280의 출력단에는 그런 질화 갈륨이라는 소자를 써서 그런 순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슬램이나 강한 신호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출력단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AD 클래스. 근데 이렇게 보면 A 클래스면 A 클래스고 D 클래스면 D 클래스지, AD 클래스가 있냐 그러는데, 저희가 A 클래스라고 부르는 그 A의 A가 아니고 D 클래스의 약간은 더 우수한 D 클래스, 그래서 어드밴스드 D 클래스의 약자입니다. 제가 보기엔 약간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혼동시킬 수 있게 만든 AD 클래스, 마치 A 클래스와 D 클래스 합친 듯한 느낌을 그렇게 만든 게 있는데, 물론 그런 성향도 있지만 정확히는 D 클래스의 향상 버전, 그 어드밴스 D 클래스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금 말한 그런 GaN, 그 질화 갈륨을 쓴 그런 FET 트랜지스터를 써서 얻어내는 그런 장점은 아까 말한 대로 순간 전압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높은 전압을 걸어 있다가 순간 소스에 과대 신호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출력을 할 수 있는 장점으로, 기본적으로 그 소위 데드 타임이라고 그래서 디지털 그 출력단도 신호가 들어오고 나서 그 반응할 때까지의 그 신호의 빠른 대처하는 그 시간, 그 시간 오류를 줄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음하고 고음하고의 그 시간차, 소위 위상 차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일치시킬 수가 있고, 굉장히 빠른 반응이 일단 일어나면 신호가 대단히 정확해져서 원래 신호에 있는, 음원에 있는 소리를 대단히 정교하게 재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소리가 대단히 매끄러워집니다. 빨리 신호를 대처하면 그 아까 말한 신호끼리 서로 엉키는, 서로 신호끼리 반응하는 속도가 다른 그런 신호들에서 보이는 어떤 거친 느낌과 순간적인, 보통 D클래스 폭단에서 거친 신호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왜곡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걷어냈어요.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면 매끄럽기도 하고 정확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소리 자체를, 이 회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저희가 A클래스 앰프를 들었을 때 그런 특성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A클래스 앰프는 이 출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1000W씩 만드는 뭐 팔스 같은 회사도 있지만 A클래스 자체의 동작 한계가 있기 때문에 D클래스 앰프의 장점인 그런 베이스 컨트롤, 뛰어난 베이스 컨트롤, 이런 거를 살린 채로 매끄럽게 연결해낸 그런 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대단히 약간은 놀랄 정도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소리를 들어볼게요. 음악 들어보시죠.
I walk along a street of sorrow, the boulevard of broken dreams, where Gigolo and Gigolette can take a kiss without regret, so they forget their broken dreams. You laugh tonight and cry tomorrow, when you behold your shattered dreams. And Gigolo and Gigolette awake to find their eyes are wet with tears that tell of broken dreams. 네, 그 소리를 들어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시죠. 이거를 오늘 이 제품의 드라이브나 또 소리의 어떤 품질을 좀 들어보려고, 사실은 얘한테는 좀 과대한, 얘한테는 좀 약간 과도한 스피커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시청실에 있는 캐프의 블레이드 2, 항상 고난도 스피커인, 여기서 베이스를 얼만큼 뽑아내냐, 쌍발 우퍼 4개가 달린 우퍼와 그 다음에 캐프의 12세대 유니큐에서 얼만큼 매끄러운 소리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려고 들어봤고요. 이 제품은 저 마저 설명을 드리면 기능적으로도 인터페이스로도 그렇고 대단히 많은 것들을 담았는데, 일단 앞에 보시면 요 톤 컨트롤이 있어요. 톤 컨트롤은 아날로그에서는 신호를 훼손시킨다 해서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거나, 아니면 아주 굉장히 뛰어난 막 그 포일 저항 이런 굉장히 고급 소재를 써서 만들어야
순도를 안 해치고 만드는 그런 일부 제품들이 남아있긴 하죠. 근데 디지털에서는 이게 톤 컨트롤이 이제 의미가 좀 있어요. 순도가 없이 디지털 신호를 그대로 자, 톤 컨트롤을 저음 고음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자유롭게 쓰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고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VU 미터를 이렇게 요만하게 앙증맞게 해서 이것도 밝기를 2단계로 해서 끌 수도 있고 역시 그렇게 돼 있고, 옆에 셀렉터는 이게 저희 많이 봤죠. 이거 어디서 많이 났어. 저기 눈에 많이 익은 그런 디자인이죠. 나그라에서 만든 건데 이 노브가 요 화살표 끝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렇게 테이퍼진 이런 화살표가 원래 나그라에서 만들었는지, 나그라의 어떤 본인들의 자사 특허 디자인인지 아니면 원래 있는 어느 회사 걸 가져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나그라에 저기도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뭐 굳이 이거를 쓰면은 좀 나그라 느낌이 나긴 하는데 뭐 여하튼 뭐 고급스럽습니다. 대단히. 차라리 그냥 이거를 그냥 좀 평범한 그냥 노브를 썼어도 하이파이 로즈스러운 데는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하튼 그런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너단을 탑재하고 있어요. RA180 이거의 상위 버전인 RA180은 MMC를 둘 다 지원해서 MC는 전압 로딩을 앞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위아래를 두 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MM 포너단만 탑재하고 있어서 그런 것까지는 앞에 다 두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게 좀 한 칸 좀 약간 슬림해지면서 어떤 면에서는 불필요한 건 빼버린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출력단이 180에서는 BTL 출력이라고 해서 앰프를 좌우를 2개씩 넣어놨어요. 똑같은 거를. 그래서 각각 스피커의 높은 대역과 아래쪽 대역을 둘 다 개별적으로 연결해서 바이앰핑을 할 수 있게 해놨었어요. 이제 그걸 자사에서는 BTL 접속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까지 있으면 좋은데 뭐 그건 굳이 여기서는 이제 적용하지 않고 이제 그것도 빼버렸고요. 여하튼 다시 말씀드리면 180에서 그때 우리 만들 때는 다 넣어봤어 의욕적으로. 근데 그건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걸 빼버리고 출력은 오히려 높였어요. 필요한 것들은 오히려 좀 더 강화시켰죠. 그래서 180은 200W 출력이었던 걸 여기는 250W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2를 블레이드 2 메타죠. 드라이브 하는 걸 보면 베이스 컨트롤 얼만큼 하느냐, 지금 자사에서 그렇게 강한 지루화 관련 GAN을 출력단에 쓴 베이스의 품질이 얼만큼, 컨트롤은 얼만큼이며 베이스의 품질이 얼만큼인지 스텝스 오브 포지타노죠. 크리스 모티의 곡을 들어보면 처음에 아주 중하게 깔려오는 먹먹한 저음이 글쎄 뭐라 그럴까요? 아주 지나치게 꽉 틀어쥐어서 아주 단정하게 나오는 그런 저음도 아니고, 물론 풀어지는 저음도 당연히 아니고 묘하게 부푸는 느낌을 살려둔 그런 단단한 아주 핵이 깊은 저음이 나옵니다. 이게 블레이드 2에서 그런 베이스가 나오는 앰프가 모노블럭 아닌 경우에는 몇 없었어요. 인티 앰프에서는 드물게 골드문트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주 고품질이 아주 그렇게 썰렁하지도 왜소하지 않게 적당한 두께감을 가지면서 아주 듣기 좋은 저음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뭐 하여튼 이 곡은 그러다가 아주 색채 대비가 되게 트럼펫이 어느 날 저음이 멎으면서 쫙 뻗어오를 때 광채처럼 뻗어오르는 느낌,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얼마나 잘 재생이 되느냐, 그런 부분인데 280이 아주 그런 부분을 멋지게 재생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손색이 없는 이 곡의 재생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 앰프의 성향에 맞는 본질적인 곡을 들어보면 중고역에서 특성이 굉장히 잘 나타나요. 얼핏 보면 D클래스 기반 앰프는 베이스 통제력이 좋아서 그런 곡을 이렇게 오디오적 쾌감을 듣는, 다이나믹을 듣는 재미로 듣는 거라고 알고 계시지만, 지금 이 앰프부터는 중고음이 대단히 섬세하기도 하지만 매끄럽게 나와요. 그리고 저희 예전에 뭐 A클래스 앰프 테스트할 때 참 많이 들었던 A클래스 앰프에서만 소리가 제대로 들리는 그런 대표적인 바로크 곡 중에 하이니켄의 드레스덴 콘체르토 있죠. 이게 1악장부터 비바체로 시작하는 아주 독특한 곡인데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 연속 속에서 찰랑찰랑 거리는 게 조금 더 거칠면 안 돼요.
원래 녹음은 그랬었고 이 바로크 원전악기로 연주하는 그런 곡이라서 해상도는 해상도인데 그 템포가 일단 잘 맞아야 되고 그 끝에 그레인기가 거의 없게 느껴지는 게 아주 제일 좋은 재생인데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만든 앰프가 앞에 여러 곡들 들어보니 이 곡도 괜찮을 것 같다. 들어보면 완성도 높은 소리가 납니다. 저희가 90년대 말에 2000년 그때 하여튼 많이 들었던 A클래스 모노블록 앰프들 있죠. 그 앰프들이 재생하는 소리에 가까운 소리가 납니다. 그 앰프들은 물론 다 전원부가 당연히 우리가 아는 리니어 전원에 그냥 트랜지스터 소자를 쓴 A클래스 동작 앰프들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어 있는 이 D클래스 증폭을 소자를 조금 개선해서 회로 설계를 바꾼 이런 국산 앰프에서 그런 소리가 거기까지 접근하는 건 대단히 좀 감탄스러울 정도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음악을 처음 듣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음악이 아름답다. 이 곡은 이렇게 공간이 나오고 이렇게 바로크 완전악기 소리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리는구나. 뭐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려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 특히 앞에 들은 크리스 버티보다 훨씬 칭찬할 만한 그런 곡이었어요. 그 외에 여러 바로크 합창곡을 들어봐도 굳이 상위 버전이나 이보다 좀 훨씬 비싼 제품들, A클래스 동작 중에 좀 출력이 높은 앰프들 있죠. 그런 앰프랑 비교하면 콘트라스트가 물론 얘가 콘트라스트 저기를 묘사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콘트라스트가 변화무쌍하면서 좀 진하기와 이렇게 엷어지는 느낌이 좀 더 드라마틱한 그런 차이? 상위 제품들은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의 차이라고 해서 좀 더 드라마틱해요. 이 기존의 좀 큰 제품 또 좀 더 비싸고 그렇게 설계된 제품들은 물론 D클래스 앰프들하고 비교하면 그런 특성은 훨씬 좋습니다. 여하튼 그런 느낌. 그 다음에 그래서 그대로 좀 포근하고 이런 보컬을 들어보면 다이애나 크롤의 블루버드 오브 브로큰 드림 이런 곡은 굉장히 D클래스 앰프들에서 보통 이게 잘못 선입관을 가지면 그런 곡들은 좀 감성이 좀 모자랄 거야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이 곡을 들어보면 바로 나타날 거예요. 대단히 포근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느끼는 건 콘트라스트가 이보다 훨씬 큰 앰프들하고는 좀 부족하지만 이런 곡들에서 나오는 그런 포근한 잔향이 빠르게 이렇게 싹 사라지면서 잔향의 그 뒤쪽에 이렇게 생기는 하모닉스들 이런 것들. 그래서 피아노 음악 사실은 대단히 듣기가 좋았어요. 제가 이거 지금 저희 샘튜브 리뷰하기 전에 얼마 전에 다른 채널에서 이 제품을 한번 리뷰를 똑같이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들었던 곡은 특히 가장 좋았던 곡 중에 하나가 부흐빈더가 연주하는 베토벤 소나타 7번이었어요. 그 아주 파워풀하고 빠른 패시지에서도 이렇게 쫙 피어나는 그 하모닉스 이런 거는 거의 뭐 그 상위 제품들하고 이렇게 뭐 어느 게 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대단히 그런 하모닉스 표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이런 RA280 하이파이 로즈에서 이제 앰프로 좀 더 심화시켜 진입시킨 이 RA280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좀 칭찬할 만한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스트리머하고 성향이 대단히 비슷한데 중고역 특성이 대단히 뛰어나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특성이 뛰어나지만 D클래스 고유의 저역 컨트롤은 좀 더 심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 구간에서 좋다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는데 그 이전에 D클래스 앰프들이 약했던 중고역의 매끄러움과 그런 품질 이런 것까지도 지금 끌어올린 앰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많은 것들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앰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음악 많이 들으신 분들은 여러 곡을 테스트해 보시면 바로 표시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이파이 로즈의 새 앰프 RA280 같이 들어봤습니다. 이 블랙 버전, 특히 블랙 버전까지 만들어 주니까 참 좀 더 디자인적으로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